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동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규화와 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정규형의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규형과 정규화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요. 정규화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과정이고, 정규형은 정규화를 통해서 확정된 구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정규화는 왜 필요한가 라는 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알아보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 저장할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라는 이 두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라는 것을 정의할 때 정규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화, 즉 중복성을 없애고 중복되지 않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이상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현상은 삽입, 삭제, 수정의 현상을 말하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또 여러 기능들이 동시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이상현상, 즉 삽입, 삭제, 수정이 있어서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제약 조건이나 여러가지들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정규화, 정규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볼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을 알아볼 텐데요. 그걸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렸고, 표를 살펴보면 제1정규형은 1NF 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1정규화 되었다 라고 종료라는 의미형이 됩니다. 이 의미는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도메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원자값이다. 자, 이런 의미예요. 제2정규형은 ENF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제2정규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규형과 정규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3정규형은 3NF라고 부르고 제3정규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각의 의미를 원자값이다,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속성들의 관계가 같다라는 특징을 갖는데, 자,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정규화는요, 제1정규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제1정규화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갖는 건 제1정규형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도메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원자값이 되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제 원자값이라는 게 무엇일까?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원자값일까? 자, 잘 보시면은요, 아래 예를 보시면 고객 릴레이션에 지금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 구매 제품, 납품 업체형을 한 테이블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관없지요. 자, 이렇게 저장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잘 보시면 구매 제품에 김춘추는 제품을 모니터도 구매하고 카메라도 구매했어. 자, 요 두 가지만 봤을 때도 우리는 김춘추가 구매한 모니터, 카메라, 구매 제품에 여러 개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모니터는 가업체에서 납품을 받았고 카메라는 나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을 때 자, 이런 데이터들의 관계가 전혀 표현이 될 수 없지요. 따라서 한 속성 안에 하나의 데이터로 들어가는 값들 자체가 원작 값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제1정규화입니다. 자, 그래서 김추추는 지금 모니터도 구매했고 카메라도 구매를 했네요. 그리고 보시면 최무선도 마우스도 구매했고 프린터도 구매를 했네요. 자, 이렇게 제품 이름에 들어갈 구매 제품에 들어갈 제품 이름으로 원작 값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제1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잘 보시면 이미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자, 이게 끝났다 했을 때 우리는 최소화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삽입삭제 수정에 문제가 없느냐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삽입삭제 수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김춘추라는 사람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수정을 하고 싶을 때 김춘추를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춘추를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고객 전화번호도 김춘추 고객번호를 다 찾아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니터를 구매한 김춘추를 찾고 싶은데 카메라를 구매한 김춘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 제1정규화된 이 릴레이션은 삽입삭제 수정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바로 제2정규화, 그래서 제1정규화가 된 후에 우리는 제2정규화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제2정규화는 제1정규형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속성들이 각각 키 속성으로 유일하게 구분되도록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즉 모든 데이터는 유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 고객번호 김춘추라는 이름을 고객번호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1로 찾으면 뭐가 나오나요? 1로 찾으면 김춘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 전화번호도 123, 1234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고객 번호 1로 찾으면 모니터도 나오고 1로 찾으면 카메라도 나옵니다. 즉 다른 데이터들이 찾아서 나오겠다는 거죠. 이것은 유일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업체도 마찬가지죠. 1로 찾았을 때, 자, 왜 1로 찾냐 하면 1은 우리가 키 속성에서 배웠듯이 유일하게 구분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우리는 정의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한 테이블에 속한 프라이머리 키는 모든 속성들을 유일하게 다 구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번호에선 제품 이름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없고요. 업체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가 유일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 속성들은 한 테이블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우리는 제2정규화, 즉 테이블을 나누는 과정이죠. 어떤 속성이 어떤 테이블에 속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분해 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재나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함수적 종속관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함수적 종속관계는 테이블이 있죠. 그 릴레이션 테이블 안에서 각 속성들의 유일하게 구분성을 표현하는 걸 함수적 종속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고객번호는
고객 이름을 유일하게 구분한다. 따라서 고객 번호와 고객 이름은 완전 함수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이름 속성은 고객 번호 속성에 완전 함수 종속되어 있다. 즉, 이 고객 번호로 고객 이름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잘 보시면 고객 번호는 제품 이름을 완전 함수 종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납품 업체명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자, 요 함수 종속 관계는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각 속성 간의 유일성을 구분하는, 유일하게 구분되는 걸 표현하는 걸 함수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2정규화가 끝나고 난 제2정규형을 보시면 자, 이렇게 릴레이션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번호라는 게 이제 새로 프라이머리 키로 생겼고요. 제품 번호에선 제품 이름을 그 다음에 업체명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된 릴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3정규형 보겠습니다. 제3정규형은요, 제2정규형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속성들의 관계가 같도록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완전 함수 종속은 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나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죠. 이행적 함수 종속을 보시면은요, 내가 납품업체 이름은 제품 이름으로도 완벽하게 완전 함수 종속 관계고, 제품 번호는 제품 이름으로도 제품 이름을 또 완전 함수 종속 관계로 구분 짓습니다. 제품 납품업체 이름은 제품 이름으로도 구분이 되고 제품 번호로도 구분이 되는, 자, 이렇게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갖고 있는 속성은 이것은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즉, 정규화가 필요한 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2정규화를 통해서 고객에 대한 거는 정규화가 완료되어서 이 테이블은 완벽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제3정규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제품 번호, 제품 이름, 납품업체명이 포함된 이 릴레이션은 제3정규화, 즉 각 속성들의 함수 종속 관계를 봤더니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규화가 필요하겠구나, 즉 정규화가 필요하다는 건 속성을 나누어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갖는 속성은 다른 릴레이션으로 빠지게 된다. 분리해야 된다. 자, 이 분리된 결과를 우리는 제3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나누는 과정이 되는데, 이렇게 나눠 놓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속성들의 이 속성을 포함한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띄어져서 저장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모니터는 납품업체명은 왜 생겨났습니까? 어떤 업체에서 납품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릴레이션을 따로 이렇게 저장만 한다면 우리는 유일성과 중복성, 유일성, 그 다음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누기는 했지만 관계를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냐. 자, 이 문제에 이제 봉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을 나누었어요. 그럼 테이블을 나누고 나면 그 테이블끼리 우리가 이제 연산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정의해야 된다. 모든 모델의 단계에서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의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연산, 정의하는 연산은 무엇일까 살펴보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의 정의에 따라 계산하여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하죠. 연산에서는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있고요. 연산자는 결과값에 대한 규칙으로 정의됩니다. 자, 예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거는 우리 수학에서 많이 본 기호예요. 합집합이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합집합도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연산하는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연산자는 합집합 그리고 이퀄이 될 것이고, 피연산자는 이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피연산자는 즉 릴레이션, 즉 테이블, 이 테이블에 속한 모든 인스턴스와 객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연산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릴레이션,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속한 인스턴스, 그 다음에 테이블로 표현된 객체, 자, 요것들이 연산자가 될 것이고요. 그 연산자들을 우리가 연산하는 것들을 연산자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 로그 연산, 이런 거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학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연산자들이고요. 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자체 내에서 표현하는, 정의하는 연산자들이다. 우리가 필요한 연산자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연산자까지 정의한 거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연산자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순수 연산자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순수 연산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그래서 다른 수학이랑 이런 거랑 좀 다르죠. 일반 집합 연산자는 말 그대로 수학에서 갖고 온 집합 연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갖고 온 일반 집합 연산자는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완전합 x 곱하기 완전합. 자, 요 연산자가 있고요. 합집합은 말 그대로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합집합으로. 그럼 뭐예요?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을 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도록 이 연산자를 쓰면 이렇게 릴레이션들을 합집합을 만들어 새로운 합집합 릴레이션을 생성한다는 거죠. 결과도 릴레이션입니다. 교집합은 교집합, 말 그대로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이 교차되는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완전합 등을 표현할 때 우리가 연산에서 가장 중요시 연산하는 건 무엇일까요? 즉 프라이머리 키, 고객 번호로 모든 연산의 결과를 합니다. 따라서 고객 번호로 지금 합집합은 모든 고객 번호가 포함되도록 합집합을 한 거고, 교집합은 두 개가 교차되는 거, 이 테이블에도 있고 이 테이블에도 있고 이 릴레이션에도 있는 인스턴스와 이 릴레이션에도 있는 인스턴스를 뽑아내는 걸 교집합이라고 하죠. 어떻게 뽑겠어요? 이름으로 하겠어요? 고객번호 프라이머리로 합니다. 따라서 교집합은 지금 이 두 릴레이션 교집합은 없네요. 차집합은 이 릴레이션에서 이 릴레이션에 포함된 것을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릴레이션에서 이 릴레이션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이 릴레이션이 나오기는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제가 사용 예에서 R1이라고 표현된 것은 릴레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표시가 될까요? 테이블 이름이 되겠죠. 릴레이션 이름이 되겠죠. 따라서
고객 릴레이션과 그 다음에 제품 릴레이션을 합집합해라. 자, 요런 연산자를 이렇게 릴레이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와 이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인터페이스 문제로 당연히 SQL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산자를 쓰니? 라는 어떻게 표현하니? 라는 건 SQL 문법을 배움으로써 또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산자, 제공하는 연산자라는 것은 관계형 즉 DBMS 시스템 안에서 그 연산자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재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인터페이스, 즉 SQL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순수 연산자에는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이라는 게 있는데요. Select는 우리가 기호로 시그마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고요. Select는 어떤 릴레이션 안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그 연산자를 우리는 셀렉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이름이 장영실인 고객만 뽑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셀렉트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연산자 시그마, 그 다음에 조건이 뭡니까? 고객 이름이 장영실. 자, 이렇게 조건을 넣고 이건 어디서 뽑는 건데 릴레이션 1에서 뽑는 거야. 즉 이게 고객 릴레이션이라면 고객 릴레이션 이름을 쓰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순수 연산자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즉 셀렉트 연산자에는 뭐가 필요해요? 조건과 테이블 릴레이션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또 SQL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셀렉트 연산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사용하는 방법. 자, 그거는 또 다른 문법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DBMS에서 제공하는 또 데이터베이스 순수 연산자 중에 셀렉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는 파이 기호를 쓰고요. 릴레이션 안에서 속성인 것을 이제 또 찾습니다. 자, 여기에서 셀렉트와 프로젝트의 차이는요. 셀렉트는 무엇을 찾나요?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찾는 겁니다. 프로젝트는요, 한 릴레이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즉, 고객 릴레이션에서 난 고객 이름만 보고 싶어. 고객 번호랑 전화번호는 필요 없어. 자, 그럴 때 우리는 프로젝트, 파이 연산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파이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속성을 쓰겠죠? 난 고객 이름만 볼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따라서 내가 원하는 속성만 보고 싶을 때 파이 연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연산자는 한 테이블 안에서 내가 원하는 튜플을 구분하고 싶을 때 씁니다. 자, 그럼 연산자는 우리 수학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다 같이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쓸 수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내가 어떠한 릴레이션, 고객 릴레이션에서 이름이 김춘추인 사람을 중에서 이걸 뽑는데 이 뽑은 거 안에서 나는 뭐를 뽑아줘? 다시 할게요. 자, 내가 고객 이름이 김춘추인 사람을 고객 릴레이션에서 찾을 거예요. 자, 요게 하나의 릴레이션이죠. 절과 릴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뽑을래? 이 릴레이션 안에서 나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만 보고 싶어. 고객 번호는 안 보고 싶어.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이름 튜플을 뽑고 그 튜플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속성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고객 이름에 최씨로 시작되는 사람 찾고 싶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문익점을 뽑으면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내가 문익점인 사람을 뽑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테이블이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 그다음에 문익점, 그 다음에 문익점의 번호가 4번, 그 다음에 얘는 7번 문익점,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테이블이 릴레이션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셀렉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중에서 나는 이름만 볼래. 이 중에서 나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볼래. 속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연산자라는 겁니다. 조인 연산자는요, 우리가 릴레이션이 우리가 그 앞에서 정규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분리된 테이블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연산자를 우리는 조인 연산자로 합니다. 자, 일반 집합 연산자에서의 합집합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일반 집합 연산자에서의 합집합은요, 잘 보시면 이렇게 모든 속성이 똑같아요. 이런 거는 일반 집합 연산자로 가능해요. 합집합도 되고 규집합도 되고 차집합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객 테이블과 그 다음에 구매 테이블 아니면 제품 테이블과 그 다음에 거래처 테이블 두 개는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의 즉 정규화돼서 나누어지기 이전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의 테이블로 합친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속성 이름이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합치는 연산을 우리는 조인 연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조인 연산을 할 때도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어떤 조건,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제약 조건으로 표현된 관계를 표현한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도록 얘를 조인해줘. 만약에 이 조건은 관계를 표현한 조건인데 두 개의 테이블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조인이 될까요? 조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인 연산자는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정의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칠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조인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비전 나누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두 개, 즉 속성이 다른 두 개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나누기 연산자로, 디비전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성 요소 중 제약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제약 조건은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말합니다.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확해서 결점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2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되는 무결성에는 개체 무결성과 관계 무결성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체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에 포함된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정의합니다. 개체 무결성을 갖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 키는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갖습니다. 즉, 기본 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고 기본 키는 반드시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을 갖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생성된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릴레이션에는 모두 기본 키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서 살펴봤어요. 고객 릴레이션은 고객 번호, 제품에선 제품 번호, 거래처에선 거래처 번호,
뭐 구매라는 테이블에서는 구매 번호라는 건 그런 기본 키를 갖고 있죠. 중복된 값은 가질 수 없다,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한 테이블에서 우리가 내가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반드시 1 있으면 1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속성에 포함된 모든 필드에는 데이터가 널 값, 아무것도 없는 값이 있을 수가 없다. 즉 고객 번호는 없는데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장을 할 때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은 우리 고객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고객이야. 그럼 고객 번호가 생성이 돼서 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 고객 번호 아직 부여 안 됐는데 그래도 나 우리 고객인데 라고 했을 때 그 고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저장할 수 없습니다. 페이퍼로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는 고객은 아직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객 인포메이션을 받을 때 잘 보시면 위에 번호, 일렬 번호가 정해져 있고 그 페이퍼에 쓰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은 우리 고객이 아니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기본 키는 자, 이런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갖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하는 두 번째 무결성 제약 조건은 참조 무결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 무결성은 관계로 찾는 데이터가 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된 거예요. 관계로 찾는 데이터가 무결해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의 관계를 릴레이션의 외래 키를 포린 키를 포함시켜서 정의하게 됩니다. 참조 무결성을 갖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모든 외래키는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갖습니다. 즉 외래키 제약 조건이라고 하고요. 외래키는 관계가 정의된 릴레이션의 기본 키 속성으로 반드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외래키는 관계가 정의된 릴레이션의 기본 키 속성과 반드시 같은 도메인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외래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건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외래키로 정의된 속성을 기본키 속성으로 정의한 릴레이션의 투플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요 조건은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제가 고객이라는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었죠? 고객은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고객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자, 보면 제품 번호, 제품 이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고객과 제품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니까요. 따라서 고객과 제품을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외래키를 어디에다 주냐는 거예요. 즉 고객과 제품이 1대 단지 아니면 제품과 고객이 1대 단지에 따라서 어디에 외래키를 둘까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이고 제품이 다면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대 다고 이때 제품 테이블에 고객 번호, 즉 프라이머리 키가 외래 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외래 키는 관계가 정의된 릴레이션의 기본 키 속성으로 정의되어야 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관계를 정의할 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자, 반대로 하나의 제품은 여러 개의 고객한테 판매될 수 있다라는 관계로 우리는 정의했다. 이건 또 다른 예예요. 그렇게 난 정의했다. 그러면 제품,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개의 고객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제품 번호가 고객 릴레이션의 외래키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1대 다 관계에서 다로 표현된 릴레이션에 외래 키가 포함이 되고요. 그 외래 키는 반드시 그 관계가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의된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과 반드시 같은 도메인으로 정리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고객이 1대 다일 때 제품 릴레이션의 고객 번호가 다시 그릴게요. 고객과 제품이 있고, 자, 고객 릴레이션이 자 이렇게 있고 제품 릴레이션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었어요. 자, 이때 관계를 통해서 참조 무결성에서 외래키를 넣어야 되는데 이 외래키 속성은 어디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대 다일 때 다를 표현하고 있는 속성에 외래키가 들어간다. 고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가 추가되는 외래키 속성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고객 그 관계가 있는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간다. 자, 이 프라이머리 키로는 넘버로에서 넘버형으로 우리는 번호에서 1, 2, 3, 4로 됐어요. 근데 여기를 캐릭터형으로 할 수 있다? 안 된다. 얘도 반드시 1, 2, 3, 4를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뭐 한글로 1, 2, 3, 4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이 프라이머리 키의 속성과 같은 도메인으로 정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고객 릴레이션에 있는 이 프라이머리 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외래 키죠. 얘는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는 제품 번호예요. 근데 이 제품 번호에 고객이 이 제품 3번 제품을 고객이 여러 개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고객이 3번 제품도 사고 1번 고객이 4번 제품도 샀어요.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외래키에 포함된 것에는 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널도 이 제품 아직 안 팔렸는데 안 팔렸으면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팔렸구나. 아, 그럼 얘는 아직 고객 번호가 없으니까 널도 된다. 그럼 널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계를 정의할 때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외래키로 정의된 속성을 기본키 속성으로 정의한 릴레이션의 투풀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말은 고객 릴레이션과 제품 릴레이션에서 내가 고객이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있는 고객을 내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삭제하면 관계에 포함된 이 튜플, 이 릴레이션에 포함된 내용들이 함께 삭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규칙을 갖고 있죠. 이게 다 무결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표현하는 제약 조건은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이 있고 개체 무결성을 표현하는 건 기본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을 표현하는 건 외래키구나 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표현된 예를 지금 바로 보여드렸어요. 잘 보시면, 자,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생성된 제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규형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각각의 테이블에 보시면 기본키가 하나씩 다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테이블을 보시면 자, 똑같은데 뭔가 다르죠. 잘 보시면 이 고객의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매라는 테이블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고객 테이블과 이 구매 테이블은 두 개가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를로? 외래키가 들어가 있으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구매 테이블을 잘 보시면 제품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 있네요. 분명히 구매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구매 번호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일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널도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고객과 제품의 관계가 있는 프라이머리 키들이 지금 외래키로 구매 테이블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고객과 구매가 일대 다구나. 또 제품과 구매가 일대 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과 거래처의 프라이머리 키가 이렇게 외래키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테이블만 보고도 어떻게 제품과 납품은 또 제품이 1이고 납품이 다구나. 거래처와 납품도 1대 다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테이블의 결과를 보고도 이걸 유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처음에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할 때 이걸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럼 이 설계를 보고 우리는 이 테이블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성을 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이런 테이블이 생성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데이터들은요, 변하겠죠. 우리가 삽입을 하면 삽입이 될 거고,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될 거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뭐 5개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없이 설계를 했다가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고객이 10만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런 테이블로 10만 개 있는 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 설계된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데이터들은 변경이 되겠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에 따라 다르게 개발이 된 걸 알고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배우고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라클, MySQL, MSSQL, 그 다음 인포믹스, IBM DB2, 마리아DB 모든 것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제약 조건에 대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MySQL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MySQL은요, 오라클에 합병이 되면서 오라클이 샀어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지금 MySQL은 공짜예요. 자,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월 업데이트되는 인기도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들의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MySQL이 상위 10% 안에 항상 랭킹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MySQL의 장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오픈소스 이고요. 당연히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윈도우, 리눅스, 맥 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C, C++, 자바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표준 SQL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즉 MySQL의 인터페이스, DBMS 인터페이스를 표준 SQL을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아무리 큰 데이터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큰 데이터도 빠르게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을 쓰시기 위해서는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MySQL과 워크벤치라는
워크벤치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MySQL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요, 그 베이스가 그 텍스트 베이스, 우리가 커맨드 프로그램을 했을 때 텍스트 베이스, 즉 그냥 화면에 우리가 텍스트로만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형식이 다운로드가 돼요. 자, 이거 여기에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워크벤치라는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MySQL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표현되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우리가 이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벤치 다루는 방법을 또 따로 조금 배우셔야겠지요. 이거는 아래 한글 배우는 것처럼 그냥 응용 프로그램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게 워크벤치가 MySQL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은 워크벤치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워크벤치 이외에도 MySQL을 다루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에디팅 할 때 코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에디터 프로그램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을 편안하게 다루기 위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이 두 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